앞으로 산업경제 딱 10분을 진행할 경제부 김대웅 기자입니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0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코앞에 둔 한국 시간 4일 새벽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 뒤에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큰 산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로선 당장 시간을 번 상황인데요. 만일 예고대로 보편 관세, 대중 추가 관세 등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액이 1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멕시코를 주요 우회 수출로로 삼아왔고 중국의 기계, 부품류 등 대미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출을 해온 만큼 타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아직 10%에서 20%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습니다.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이 최대 440억 달러, 약 62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산하연구소의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미국 보편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대미 수출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 중국 등 주요국에 10%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10.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액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간 제조업의 13개 주요 품목에서 연평균 652억 3천만 달러어치 한국산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매년 64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대미 수출이 당장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무역협회가 연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2023년 대비 10.5% 증가한 1277억 달러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적재 비용과 물류비 등을 제외한 순수 물건 가치로 수입액을 잡습니다. 게다가 이 분석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수출 통계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10.2%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무역협회 기준으로 대미 수출액이 약 130억 3,400만 달러 당장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수출 증가분의 10%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분석은 물론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부과한다는 가정이 반영됐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유예됐고 보편 관세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지금과는 다르지만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품목별로 자동차 수출액이 13.6%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기계류 11.8%, 전기전자제품 8.8%, 반도체 5.9% 등 순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품목별로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어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한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1차적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이 쪼그라드는 시장 축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외국산보단 현지 미국산을 사서 쓰는 게 낫다는 미국 소비자가 많아지면 한국의 미국 수출이 당연히 줄겠죠. 산업연구원은 여기에 수출국 간 대체 효과를 감안해 숫자를 도출했습니다. 관세 장벽이 미국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산보단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표에서 보듯 한국산은 전 품목에서 수출 증가가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높은 산업일수록 관세 장벽이 처질수록 미국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엄포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한국에도 20%까지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 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입는 타격은 더욱 커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미국 수출액이 최대 304억 달러 감소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448억 달러, 61조 8,1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작년 한국의 총 수출액은 6,322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단번에 7%가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0%에서 시작해 미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최대
60%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이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수출이 또 감소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입액이 116억 달러 감소하고 또다시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액이 20억 달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런 448억 달러라는 수출액 감소는 미국이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60%를 물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다음 관세 대상국은 EU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유럽 연합도 멕시코, 캐나다처럼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EU 다음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주요 아시아 국가를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액이 큰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대미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어 일본과 베트남 순인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만 1240억 달러로 흑자는 1131억 달러에 달하는 3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의 대안으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생긴 영향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도 미국에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뒀습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도 무역 흑자 규모가 67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는 1205억 달러를 수출했고 흑자 기준으로는 60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문제는 당장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미 외교, 즉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대만 등 다른 수출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스와 석유 수입은 이미 대규모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미국으로 방향을 트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출국도 똑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공동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직접 협상하는 톱다운 외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되기까지 한두 달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는 한 달 유예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등의 각종 관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4월 1일 혹은 4월 30일까지 내라고 했죠. 이때까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면 합니다. 김대훈의 산업경제 딱 10분